여러분 반갑습니다. LFH 예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알기 쉬운 환경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 업무가 주로 이제 산업 안전 파트를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화관법이 제정이 되면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나 변경 허가,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영업 허가 이런 것들을 주로 추후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환경 안전 분야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이 변경 허가나 변경 신고 대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비난받을 두려움을 잠재워라. 나폴레온 힐. 참고 자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에 대한 관련 레퍼런스는 시행규칙 제29조에 보시면은 유해 화학물질의 영업배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충사항은 시행규칙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기에 꼭 다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시고 찾아보시고 궁금증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는 방안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짧은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들이 그런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찾아서 한 번 더 공부하면은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는 변경 신고나 허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나온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타 사항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경 허가 대상 있죠.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가 해당이 되겠고요. 다만 가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누적된 증가량 100분의 50이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누적된 허가량이 100톤인데 50톤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 변경 허가가 대상이 된다. 그 말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번에 보시면은 법 제27조 보시면은 영업 구분별 보관 저장 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 시설 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가목과 나목은 100분의 50이 증가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1톤 증가했다고 해서 변경 허가 아니라고 했죠. 가목과 나목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기허가된 허가증에 나온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관 저장 시설의 용량이 구분돼서 명기가 되는데 기존에는 100톤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증설을 하다 보니까 100톤에서 160톤으로 늘어난다. 그럼 50%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번은 보시면은 허가 받은 유해 화학 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라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 물질 취급 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유해 화학 물질이 변경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자, 변경이 됐다고 무조건 변경 허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변경되었을 경우에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UT가 있고 LT가 있어요. 상위 규정 수량이냐 하위 규정 수량이냐에 따라서 해당 유해 화학 물질별 그 기준을 초과하면은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준 용량이 넘어갈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준 용량이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예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경 허가 대상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번은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그리고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자 소재지가 단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밥원에 보시면은 제19조 2항 2호에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 2가 있어요. 별점자를 보시면 있는데 하위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하위라는 것은 조금 쓴다는 거죠. 법에서 정한 최소량인데 그 이상으로 쓰고 있다가 법의 규정에 하위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용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하위 규정량 이상으로 우리가 취급하게 될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변경 허가하고 변경 신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허가는 양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어떤 법 테두리 안에 추적 관리해야 될 그런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경 신고는 양이 좀 늘어났어도 관리 대상 포인트 안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은 변경 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앞에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단순히 사업장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대표자나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 생산이죠. 파일럿 생산인데 유해 화학 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 화학 물질을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데 다른 물질을 한번 우리가 시범 생산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냐면은 활로를 찾는 거죠. 사업이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갈아탔을 때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죠. 다른 물질이 생산된다든지 일시적으로 다른 물질을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 허가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었느냐, 확대되지 않았느냐 그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같은 사업장 내에서 화학 물질을 신설하거나 새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부지 경계로의 위치가 변경. 기존에 사업하는 그런 사업장 위치나 공장 설비는 동일한데 그것의 위치나 이런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화학물질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총괄 영향 범위를 비교를 해봅니다. 기존에 썼던 A라는 설비를 같은 부지 내에 있는 다른 쪽으로 이전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비를 키워서 증설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던 그 서류 있을 겁니다. 코라를 통해서 우리가 총괄 영향 범위를 평가를 하는데 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A라는 반응기를 돌려보니까 20m 바운더리가 나왔다. 근데 이번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느냐 총괄 영향 범위가 더 확대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확대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나 변경 허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된다. 그러면은 변경 신고라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무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변경 검토서를 제출해서 관할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번에 보시면은 유해 화학물질 운반입니다. 운반 차량의 종류가 변경이 되거나 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신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변경이 된 경우 마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인데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는 왜냐하면은 기술 인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정한 기술을 갖춘 사람을 등록하는 건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은 환경 파트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다. 근로자가 기술 인력으로 우리 사업장에 등록이 됐는데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직할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만큼 시간을 주는데 그 안에 기술 인력을 우리가 선임을 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경 허가 절차 및 준비 서류가 있는데요. 변경 허가 받으려면은 해당 사항 변경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변경 신고할 때는 변경이 다 완료된 후에 전과 후가 다릅니다. 30일 이내 모든 거 다 끝내놓고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변경 허가 받을 때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별지 제 46호 서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변경을 1번 보시면은 관련 서류가 리스트가 다 있거든요. 그 서류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다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 관리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총괄 영향 범위보다 확대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할 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이 찍힌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적합 공문이라고 하는데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심사를 하고 주관한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보다는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 안 되었다 그러면은 2번은 삭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 2를 보시면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추가가 된 게 있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하위 규정 수량 미만으로 썼는데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역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 공문을 첨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변경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관이 있죠. 검사 기관에서 변경 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같은 경우에는 설치 검사 대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입증해야 될 자료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이 변경 신고를 하는 거다.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취급 시설을 설치를 마친 자는 무조건 검사 기관이 있죠. 그 설치 검사 기관이 있는데 그 설치 검사 기관은 크게 세 기관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주관해서 설치 검사하는데 설치 검사 완료 적합이죠. 그 승인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경 신고도 법에 나오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비슷비슷하고 다만 여기에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냐 안 하냐 그 내용은 기존에 사용했던 총괄 영향 범위보다 확대가 되었느냐 더 위험성이 커졌느냐 아니면은 줄어들었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원의 예방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런 서류가 가감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업주겠죠. 검사기관 새 기관에 검사 결과서가 있죠. 그래서 변경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시간을 주는데 그때 안에 환경관서 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